이게 무슨 쇼요? 윤상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라온호텔 스카이라운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재민이에게는 너무 버거운 짐일 것 같군요. 68세 강인철은 낡은 코란도를 타고 온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막노동꾼이라는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 일이시면 막노동 같은 건가요? 며느리 될 사람의 어머니가 던진 말에 딸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인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여유였습니다. 품격은 3대에 걸쳐 만들어진다고 하던데요. 오윤경의 말에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가문이 아닌 사람이 쌓는 거면 더 견고하겠지요. 그러나 거의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누군가는 잊은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새벽 5시 서울 한강변에 자리한 한강건설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낡은 코란도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인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을 향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게 예리했죠. 회장님,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비서 정하나가 검은색 제네시스를 앞세우며 말했지만 인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차는 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이거든요. 한강건설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였습니다. 연매출 5조 원대의 임직원만 3천 명이 넘었죠. 하지만 인철의 하루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현장에 도착한 그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 소장님은 벌써 나와 계시네요. 현장 소장 박노식이 인철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은 40년 지기였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꿈을 키워온 동지였죠. 회장님, 오늘 상견례시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수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니 기쁘긴 한데. 인철은 자갈 한 삽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딸을 생각할 때면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오후 4시 강남 라온호텔 스카이라운지. 강수연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순수하고 다정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연아, 긴장하지 마. 윤재민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33세의 그는 대화산업회장의 아들이었죠. 키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재민 오빠, 우리 아버지 좀 특이하시거든요. 어떻게? 현장 일을 직접 하세요. 회장님이시면서도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당황이 스쳤어요. 잠시 후 인철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회색 정장에 다른 구두, 그리고 거친 손. 30년 전부터 입어온 옷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정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인철입니다. 인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오윤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60세의 그녀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상태였습니다. 아, 네. 오윤경이에요. 윤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재민의 손을 꽉 잡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설업을 합니다. 작은 회사예요. 인철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시선은 그의 거친 손과 낡은 옷에 머물렸어요. 현장 일이시군요. 막노동 같은? 그 순간 수연의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인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네, 직접 몸을 쓰는 일이죠.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윤경은 계속해서 우리 집안의 품격을 강조했어요. 우리 집은 3대째 사업을 해왔거든요. 품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철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때 윤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64세의 그는 대화산업회장으로 30년 전 인철의 회사를 빼앗아 성장한 인물이었죠. 강 선생,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인철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상우는 찬찬히 인철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재민이에게는 조금 버거운 짐일 것 같은데요. 윤상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말에는 냉혹한 거절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인데.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어요. 재민아, 일어나자. 윤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라온호텔의 우아한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날 저녁 강인철의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더 꾸몄어야 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예쁘게 치장하고 더 고급스럽게 보였다면. 인철은 말없이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람의 겉만 보는 세상이구나. 인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넘게 현장에서 땀 흘려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인철은 딸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 진짜 품격이라는 건 겉모습이 아니란다. 인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강건설 사무실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하나가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게... 봉투 안에는 정식 파온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편지지에 깔끔하게 인쇄된 문서였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가정환경 불일치로 인한 결혼 취소 통보. 인철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집안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하나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인철을 보자 하며 그의 진면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무례한... 됐어요. 인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수연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계속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인철은 딸 곁을 묵묵히 지켰어요. 일도 미루고 집에서 수연을 돌봤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아빠, 미안해요. 내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철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인철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겨우 잠이 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오늘 윤상우 대화산업회장이 신도시 복합단지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 화면에 윤상우가 나타났어요. 그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상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인철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화면에 나오는 건설 현장이 낯익었습니다. 바로 한강건설이 시공 중인 핵심 사업지였거든요. 잠깐만. 인철이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높였어요.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시공사는 어디로 정하셨나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업체를 검토 중이죠. 윤상우의 답변을 듣고 인철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한강건설과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윤상우는 마치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는 양 말하고 있었어요. 인철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맨손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세상은 돌고 돈다. 인철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는 옷장에서 30년 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실밥이 풀린 옷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전투복이었어요. 옷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인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자존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철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정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이래야죠. 인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서류 좀 가져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하나가 서류를 가져오자 인철은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계약서, 설계도, 공사 일정표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 소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현장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지금 당장요. 인철은 안전모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1시간 후 신도시 건설 현장에 인철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식이 반갑게 맞았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박노식의 보고를 들으며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년 계약이니까 앞으로 2년 더 남았어요. 인철은 멀리 보이는 크레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이 현장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박노식은 인철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철은 집으로 돌아와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연아, 아빠야. 들어오세요.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아빠, 일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만 빨리 나아지면 돼. 인철이 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열은 없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단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인철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당당하게. 그날 밤 인철은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책상 위에는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신도시 건설 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마지막 야간 작업조가 떠나고 나자 오직 보안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강인철은 혼자 남아 철근 더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는 40년 넘게 이런 현장에서 살아왔어요. 차가운 철근, 거친 콘크리트, 땀과 흙냄새가 밴 작업복.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코란도가 현장 한편에 외롭게 서 있었어요. 인철은 차 안에서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8살 때 그린 그림이었어요. 크레용으로 삐뚤삐뚤 그린 아빠의 모습과 함께 아빠는 하늘 위의 사람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수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딸은 세상의 냉혹함 앞에서 상처받고 있었어요. 품격. 인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스며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 보여주지. 차가운 바람이 현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인철은 핸드폰을 꺼내 정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정하나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새벽 1시였거든요. 내일 한강 헬기 1호 준비해 주세요. 네, 헬기요? 정하나는 당황했어요. 인철이 헬기를 이용한 건 지난 5년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화산업 본사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시는 건가요?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인철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인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에서 잠든 수연을 조용히 바라본 후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이탈리아에서 맞춘 최고급 수트였습니다.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지만 인철은 거의 입지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쓸모없는 옷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인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트를 입으니 전국 굴지 건설사 회장다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인철은 코란도로 한강건설 본사 옥상 헬기장까지 이동했어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가보자고. 인철이 헬기에 오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똥 차든 헬기든 내가 선택하는 길이지. 오전 9시 대화산업 본사 옥상 헬기장. 강풍이 불고 있었어요. 한강건설 소유의 헬기가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표지판과 안전 펜스가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헬기에서 내린 인철의 모습을 본 대화산업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그는 어제까지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강건설 강인철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로비 직원이 윤상우에게 보고했어요. 윤상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뭔 일로 면담을 요청하신다고 합니다. 윤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한 노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헬기를 타고 나타난 게 이상했습니다. 회장실로 모셔. 30층 회장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인철이 들어서자 윤상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철의 말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인철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윤상우가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윤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철의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신도시 프로젝트 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 건이요. 윤상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공사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인철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윤상우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요? 30년 전 동인건설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들이요. 회계 조작과 조세 포탈 정황은 계속범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재수사 사유가 됩니다. 그 순간 윤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인건설은 인철이 처음 세운 회사였습니다. 윤상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간 회사였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인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윤상우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와 연결되면 더욱 흥미로울 테고요. 윤상우는 당황했어요. 인철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냥 공정한 게임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인철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인철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무시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세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윤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인철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헬기로 한강건설 본사에 돌아온 인철은 지하 주차장의 낡은 코란도로 갈아탔어요. 비서가 의아해했지만 인철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헬기로 가시는 게 괜찮아요. 이 차가 더 편해요. 인철이 시동을 걸며 미소 지었어요. 강풍 속에서 떠오르는 헬기의 그림자가 대화산업 건물을 덮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상우는 비서를 불렀어요. 강인철에 대해 알아봐. 네, 어떤 걸 알아볼까요? 전부, 회사 규모, 자산, 인맥, 모든 걸 다. 비서가 나간 후 윤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1시간 후 돌아온 비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뭐가 그렇게 놀라워? 한강건설 연 매출이 5조 원입니다. 윤상우가 깜짝 놀랐어요. 대화산업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강인철 회장의 개인 자산이 얼마나? 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윤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제까지 무시했던 그 노인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제 그 차림새는 평소 현장을 직접 다니시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윤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철은 집으로 돌아와 수연을 찾았어요. 딸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기분이 좀 나아졌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인철은 안심했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응, 일 때문에 좀. 인철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하나 약속할게. 뭐요?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수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인철은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동인건설을 잃었던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받겠다. 젊은 날의 다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인철은 펜을 들어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그때가 왔다. 대화산업본사 30층 옥상 헬기장에 이른 오후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헬기 소음에 건물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기자들과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헬기가 왜 여기에? 우리 윤 회장님 출장 일정 없는데? 대화산업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예정에 없던 헬기의 등장이었거든요. 검은색 헬기가 천천히 착륙 준비를 하자 건물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윤상우는 회장실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강인철과 만난 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누구 헬기인지 확인해봐. 비서에게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손에 든 안전모 하나가 그의 정체성을 말해줬습니다. 강인철이었어요. 몰려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TV에서 본 한강건설 회장과 눈앞에 정장 입은 남자를 동일인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한강건설 회장님이야? 어제 뉴스에 나온 그분 맞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인철의 모습이 일반적인 대기업 회장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인철은 여유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40년 동안 함께해온 동반자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30층 회장실 앞에 윤상우와 오윤경이 나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윤경은 어제 상견례에서 인철을 무시했던 기억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이게 무슨 쇼요? 윤상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철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쇼라면 관객이 많을수록 좋죠. 인철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인철 회장님이 맞습니까?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강건설 강인철입니다. 그 순간 현장이 술렁였어요. 정말로 한강건설 회장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인철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건설이 발주한 신도시 단지 대화산업 납품부는 오늘부로 전면 재검토합니다. 인철의 말이 끝나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뜻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상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인철은 이미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인철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두꺼운 계약서였습니다. 특히 30년 전 동인건설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 순간 윤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 기자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동인건설이요? 어떤 불법성 말씀이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인철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의 말에 현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윤상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님, 잠깐만요. 윤상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인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계약 관련 연락은 저희 법무팀으로 해주세요. 인철이 명함을 건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는 명함을 여러 장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장님, 어제 대화산업에서 있었던 상견례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철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개인적인 일과 사업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다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철의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어제 있었던 일의 내막을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은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제 자신이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실제로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게 뭔 일이야? 윤경이 남편에게 속삭였지만 윤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인철은 다시 헬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자들이 뒤따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요. 대화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철이 헬기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건 대화산업에서 결정할 일이겠죠. 헬기가 이륙하자 대화산업 본사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은 급히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30분 후 증권가에 뉴스가 전해졌어요. 한강건설, 대화산업과 계약 재검토 발표라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대화산업 주식이 순식간에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신도시 프로젝트는 대화산업의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윤상우는 회장실에서 주식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주들한테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윤상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강인철이 뭘 원하는 거야? 하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현장 출신 회장의 파격 행보라는 제목으로 인철의 모습이 전국에 알려졌어요. 인철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이게 다 진짜예요? 응, 진짜야. 인철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럼 윤재민 오빠 아버지가 내 아빠를 무시했던 사람이 맞아. 수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그토록 모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구인지는 보여줬지. 인철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대화산업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강건설 측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식 폭락도 막아야 하고요. 임원들의 말이 오갔지만 윤상우는 말이 없었어요. 그는 30년 전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강인철을 속여서 회사를 빼앗았던 일, 그리고 어제 그의 딸을 모욕했던 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복선이었던 것 같았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원이 물었지만 윤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철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동인건설 직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박노식,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인철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반격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장, 언론사 기자들 연락처 다 가져와. 윤상우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30년간 정재계를 오가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후 각 언론사에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노동 출신 회장의 감정적 보복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치밀했어요. 강인철을 감정에 휩쓸린 노인으로 묘사하고 한강건설을 불안정한 기업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건설은 노년층의 감정 경영에 휘말려 있다. 특히 이 문장은 여러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윤상우가 직접 작성한 문구였습니다. 오전 10시 인철은 현장 사무소에서 이 기사들을 확인했어요. 정하나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나쁘게 쓰였는데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하지만 인철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해 주거든요. 인철은 대신 전국 현장 직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강건설의 모든 현장, 3,000명의 직원들에게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오늘은 안전점검과 함께 품격 점검의 날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 보여줍시다.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강건설 직원들이 일제히 특별한 조끼를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회사 로고 대신 땀이라는 한 글자가 크게 새겨진 조끼였어요. 서울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 박노식이 작업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는 40년간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어요. 소장님, 이 조끼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젊은 작업자가 물었어요. 박노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에 준비해 두신 거야.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하시면서 부산 항만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00여 명의 작업자들이 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대구 신도시 현장, 광주 문화센터 현장, 인천공항 확장 현장까지 전국 어디를 가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2시 한 시민이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길 가다가 본 건설 현장인데 저 조끼 뭐예요? 감동적이네요. 이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하루 새 여론이 뒤집히진 않았지만 조끼 사진은 그날 저녁부터 포털 상위권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제 뉴스에 나온 그 회장님 회사구나.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윤상우가 퍼뜨린 악의적 기사와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자들은 전국 각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강건설 직원들이 오늘 특별한 조끼를 입고 작업했습니다. 조끼에 새겨진 이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저분이 진짜 현장에 있는 회장이래요. 존경스럽네요.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든데 대단하시네요. 윤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자신이 퍼뜨린 기사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윤상우가 리모컨을 던져버렸어요. TV 화면에는 계속해서 한강건설 현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해진 윤상우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로비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차관님, 저 윤상우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미 여론이 한강건설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윤 회장님, 요즘 조심하셔야겠어요.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강건설이 워낙 크고 여론도 좋지 않고 윤상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5시 윤상우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주요 공공사업 계약이 일시 중지되고 전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윤상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공공사업은 대화산업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문이었습니다. 왜? 이유가 뭐야? 과거 동인건설 인수과정 제조사 착수가 공식 통보됐답니다. 그 순간 윤상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전의 일이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같은 시간 인철은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간소한 도시락이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젊은 작업자가 말했어요. 인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야.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저 조끼 아이디어는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철의 말에 모든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한강건설 조끼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상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 윤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 강인철이 이렇게 치밀한 줄 몰랐어. 윤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철은 집에서 수연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딸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뭐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인철은 딸의 말에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뭐가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인철의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건설 본사 1층 대강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200석 규모의 강당이 빈자리 없이 채워졌어요. 오전 10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이었지만 기자들은 1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는 단순한 테이블 하나와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배경이나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강건설 로고만이 뒤쪽 벽에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정확히 10시 측면 문이 열리며 강인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30년 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실밥이 풀린 그 정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연신 눌렀어요. 인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강단에 서자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강건설 강인철입니다. 인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강당 끝까지 또렷이 울렸어요. 먼저 지난 며칠간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철이 잠시 멈춰 강당을 둘러봤어요. 2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품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품격은 3대에 걸쳐 만들어진다고요. 인철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철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40년간 현장에서 새겨진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품격은 옷값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축적한 시간과 땀으로 증명됩니다. 그 순간 강당이 터져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3분간 계속되었어요. 인철은 조용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것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40년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현장을 지켰어요. 인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다시 펜을 들었어요. 인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가장 편한 자리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모든 방송사와 신문이 인철의 말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품격은 시간과 땀으로 증명된다. 이 문장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SNS에서는 수만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대화산업에서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윤상우는 회장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윤상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철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연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가? 온 나라가 아빠 얘기로 난리예요. 인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연이 나가서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윤재민 오빠 어머니가 오셨어요. 인철도 놀랐어요. 오윤경이 직접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거실로 들어온 오윤경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경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며칠 전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철이 자리를 권했어요. 윤경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실 몇 번 망설였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오겠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제 물에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윤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인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요. 다만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인철의 말에 윤경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이한테도 미안해요. 그 순수한 아이를 상처 주다니. 윤경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의 말에 윤경은 더욱 죄송해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인철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재민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경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재민 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소심해서. 윤경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윤경이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인철이 문까지 배웅했어요. 윤경이 나간 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철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아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인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원망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그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날 밤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검찰이 대화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전 동인건설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전해졌어요. 윤상우는 자택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경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윤경의 질문에 윤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인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윤상우가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인철은 서재에서 30년 전 일기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젊은 날의 분노와 좌절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때의 다짐이 현실이 되었어요. 인철은 펜을 들어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상우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30년간 숨겨온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 발표된 수사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30년 전 동인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피의자 윤상우는 1994년 동인건설 인수 과정에서 회계 조작, 주식 조작, 그리고 정치권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브리핑을 진행하는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발표였습니다. 수사 결과 동인건설 창립 및 운영 자료상 실질적 지배가 강인철 측에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최종 귀속은 법원의 판단을 요합니다. 전국이 들썩였어요. 인철이 단순히 무시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되찾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한강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인철은 이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말이에요? 민사상 반환 및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이 반환을 인정하면 인철이 대화산업의 지분을 회복할 권리가 있었어요. 30년 전 불법으로 빼앗긴 회사였으니까요. 인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준비해둔 서류가 있어요. 어떤 서류 말씀이신가요? 인철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주식 기부 서류예요. 정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화산업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부요? 어디에요? 사회복지재단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하려고요. 정하나는 말을 잃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기부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철은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한강건설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철의 결정을 궁금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인철입니다. 인철은 여전히 30년 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본 기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전 검찰 발표를 통해 30년 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이나 분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반환을 인정하면 제가 대화산업 지분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기다렸어요. 인철의 다음 말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인철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했습니다. 대신 지분이 회복되는 즉시 전량을 공익재단에 조건부 기부 신탁으로 출연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수천억 원 가치의 주식을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철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미 서명이 완료된 기부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 딸 세대의 세상으로 넘길 겁니다. 인철이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웃었어요. 그의 미소는 평안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숙연해졌어요. 인철의 품격에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철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그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결정을 내리시다니.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진정한 품격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뭘까요? 그날 입었던 정장. 버리지 말자. 인철이 옷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된 회색 정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가족의 역사거든.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증거이기도 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장에는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처럼 현장을 다닐 거야.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거든. 인철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그에게는 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국 각지의 한강건설 현장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작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철을 위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 현장에서 박노식이 작업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맞아요. 저런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부산 항만 현장, 대구 신도시 현장, 인천 공항 확장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작업자들이 인철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윤상우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오윤경은 남편의 구속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재민은 더욱 힘들어했어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수연에게 다시 상처를 준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편지를 썼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와 내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줬어.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다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편지를 받은 수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재민을 미워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철은 다시 헬기를 타고 전국 현장을 순회했어요. 이번에는 감시나 위협이 아니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인철을 본 작업자들은 환호했어요. 그들에게 인철은 영웅이었습니다. 회장님 왔다. 작업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인철은 그들과 악수하며 일일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세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일합시다. 인철의 말에 작업자들은 힘차게 대답했어요. 언론에서는 인철을 품격의 사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노동 회장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사라졌습니다. 강인철 회장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마다 인철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인철은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정하나에게 말했지만 세상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인철은 평소처럼 새벽 현장 순회를 나갔어요. 낡은 코란도를 타고 서울 곳곳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직접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안 바뀌시네요. 박노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인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제 자리인데.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인철은 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수연의 질문에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 인철의 답변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대화산업의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어요. 회사는 사회복지재단으로 이관되어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철은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자신의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헬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제 그를 품격의 사나이로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철에게는 그런 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현장에서 맞는 작업자들의 밝은 인사, 딸의 건강한 웃음,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강인철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한강건설 본사 30층 옥상 헬기장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은 박노식과 함께 서서 저 멀리 펼쳐진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 낡은 코란도 아직도 타십니까? 박노식이 웃으며 물었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코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벤츠와 제네시스 사이에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 차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인철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새 차로 바꾸라고 수연이가 몇 번 말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바꾸시죠?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요. 이 차와 함께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버려요? 박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2세의 그도 인철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헬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강건설 소유의 검은색 헬기가 천천히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현장 순회를 위해 헬기를 이용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조종사가 인철에게 인사했어요. 인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30세의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까지 가세요? 부산하고 대구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야.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아래로는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져 보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한강건설의 건설 현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헬기에 손을 흔들었어요. 저기 우리 회장님 헬기다. 작업자들의 얼굴이 밝게 빛났어요. 인철은 헬기 창문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 헬기보다 아빠가 더 높이 날고 있어요.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지은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인철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일들을 통해 그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헬기는 한강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어요. 아래로는 인철이 40년간 일궈온 수많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오피스 빌딩, 다리, 터널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조종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뭐가요? 이 모든 걸 혼자 힘으로 이루셨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죠. 인철의 답변은 겸손했어요. 그는 언제나 혼자 이룬 성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부산 항만 건설 현장에 도착했어요. 헬기가 착륙하자 현장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장님 오셨다. 회장님. 작업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인철은 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세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다치지 마세요. 인철은 30분간 현장을 둘러봤어요. 직접 안전모를 쓰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작업자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두 번째 목적지인 대구 신도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철의 등장에 현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회장님, 일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어요. 인철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세요.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5시 인철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한강건설 본사 옥상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수연이 마중 나와 물었어요. 좋았어.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럼 됐네요. 부녀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1층 로비를 지날 때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인철은 언제나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했어요. 그의 이런 모습이 한강건설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인철은 거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오늘도 한강건설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강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인철 회장의 기부 정신이 직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인철은 뉴스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빠, 저도 앞으로 회사 일을 배우고 싶어요. 수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인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힘든 일이야. 괜찮아요. 아빠가 해오신 일인데 저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수연의 말에 인철은 감동했어요. 딸이 자신의 뜻을 이어받으려 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볼까? 정말요? 응, 기초부터 배워야지. 부녀의 대화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인철은 수연에게 건설업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밤 인철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어요. 40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수연이가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 같아 뿌듯하다. 펜을 놓은 인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그 삶을 지탱하는 건물들을 자신이 지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철은 수연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어요. 낡은 코란도 뒷자리에 앉은 수연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첫날부터 힘든 일 시키실 거예요? 당연하지.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네, 각오하고 있어요. 현장에 도착한 수연은 안전모와 작업복을 받았어요.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양 환영합니다. 박노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른 작업자들도 하나씩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연의 인사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수연은 이미 현장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수연 양 정말 아버지 닮았어요. 작업자들이 칭찬했어요. 수연은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어느 저녁 인철과 수연은 현장에서 함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여유였습니다. 아빠, 이제 좀 알겠어요. 뭘? 왜 아빠가 이 일을 사랑하시는지요? 수연의 말에 인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맞아. 그게 이 일의 매력이야. 부녀는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부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래쪽 주차장에는 낡은 코란도가, 위쪽 하늘에는 헬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 개의 그림자가 땅 위에서 교차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견뎌온 시간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인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우리가 만든 건물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보여준 마음은 영원히 남을 거야.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